1900K 5600X 비교하는 벤치 참 논란이 많네.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요즘 불이 붙은 대결이 있죠. 바로 1900K와 5600X의 비교 벤치가 진짜 많습니다. 저도 이번에 5600X도 대여받고 1900K도 증여받아서 한번 직접 해보고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벤치 올리면 무슨 비교할 대상도 아닌데 비교하냐부터 뭐가 어쩐다 저쩐다 진짜 태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직접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하시라고 준비했습니다. 진짜 요즘 느껴지는 게 한쪽은 바이럴 한쪽은 바팬덤 때문에 진절머리가 날 것 같습니다. 그냥 둘 중 자기 예상과 목적에 맞는 제품들로 빌드를 짜면 될 것인데 양쪽에서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난 건지 가운데 끼인 사람만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럴이나 극성 빠덤의 댓글이 보일 시 그냥 삭제 조치하겠습니다. 최대한 공정하게 벤치를 진행했고 CPU랑 보드 빼고는 아예 동일한 시스템으로 진행했습니다. 두 가지 버전의 벤치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는 5600X는 PBO와 1900K는 국민 오버인 50배수를 넣고 진행했습니다. 둘 다 XMP만 넣고 진행했고 그래픽 카드는 순정 상태로 진행했습니다. 자, 일단 벤치 시스템부터 보고 가시죠. AMD 벤치 시스템입니다. 라이젠의 5600X는 컴디시에서 대여해준 제품입니다. 그리고 메인보드는 기가바이트의 B550 비전 D, 이거는 제이시언에서 대여해줬고 그래픽 카드는 기가바이트의 3080 비전, 그리고 SSD는 삼성 PM981A, 쿨러는 리안리의 갤러이드 360, 파워는 마이크로닉스의 클래식2 1050W 골드 80 플러스 풀 모듈러 제품이고 커세어의 100도미 램을 사용했고 XMP를 켰습니다. 3600에 CL18, 19, 19, 39가 적용됩니다. 케이스는 서멀테이크의 P3입니다. 인텔 시스템을 보시면 인텔의 1900K는 인텔 쪽에서 증여해준 제품입니다. 그리고 메인보드는 MSI의 Z490 간라이크인데 이거는 컴디시에서 대여해줬고 나머지 제품들은 동일한 제품들을 사용합니다. 혹시 보드가 너무 차이나는 것 아니냐 하실 텐데 50배수 정도에서는 보드 차이가 그렇게 의미 있다고 보긴 힘들 것 같고, 그리고 B550 비전디도 충분히 좋은 보드고 대여받은 게 간라이크인 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간라이크로 일단은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보실 게임은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입니다. 결과를 보시면 확실히 최소 프레임에서는 인텔이 훨씬 앞서는 모습이고 평균 프레임은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제시했고 화질에 좀 차이가 나는 것은 자, 그 사이에 4K 캡처보드를 하나 구매해가지고 캡처보드가 바뀌어서 그 정도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다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으로 보실 게임은 배틀그라운드입니다. 배틀그라운드의 옵션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과값을 보면은 하위 1% 프레임은 인텔이 조금 한 10% 정도 앞서는 모습이고, 평균 프레임은 라이젠이 훨씬 더 잘 나온 모습입니다. 평균 같은 경우에는 라이젠이 상당히 큰 차이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게임은 포르자 모터스포츠 7입니다. 포르자 모터스포츠 7 같은 경우에는 모든 옵션을 다 최상업으로 놓고 진행했고, 프레임 동기화는 푼 상태이고 풀 HD 상태에서 진행했습니다. 결과값을 보면 하위 1% 프레임은 역시 인텔 쪽이 한 10% 정도 이겼고, 평균 프레임은 라이젠이 조금 더 잘 나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평균에서는 라이젠이 한 10% 정도 잘 나온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둘 다 수동 오버를 최대치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제가 받은 5600X가 뿔딱인 것도 있고, 지금 B550 보드에서 CPU나 램에 수동 오버가 잘 들어가지 않는 바이오스 오류가 있다라고 하더군요. 실제로 XMP가 3600인데 타이밍을 풀어줘도 3733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5600X는 PBO 플러스 XMP 조합이 가장 결과값이 좋았습니다. 5600X는 동일한 값을 그대로 사용하고, 인텔은 동일 빌드에서 최대한 CPU와 램 오버를 땡겨 봤습니다. CPU는 52배수, 램은 4000에 CL17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삼성 B다이가 아닌 것이 아쉽지만, 그 다음으로 좋다 하는 마이크론의 E다이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전압을 최대치로 줘도 4000 이상은 안 들어가서 저 정도에서 타협했습니다. 2차 램 타이밍까지는 시간상 더 세밀하게 조여주지는 못했습니다. B다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4400 이상 충분히 넣어준다면 더 격차가 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배그에서는 오버를 땡기시 확실히 램오버 때문에 인텔 쪽이 더 잘 나온 모습입니다. 인텔이 하위 1%가 127프레임, 평균에서도 상승을 했습니다만 라이젠에서 평균은 진 모습입니다. 하위 1% 프레임은 조금 더 차이가 벌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르자 모터스포트 7 같은 경우에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하위 1%에도 살짝 증가했고 평균도 그렇게까지 많이 증가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여전히 하위 1%는 인텔이 더 잘 나오고 평균 프레임 같은 경우는 라이젠이 더 잘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 아직도 인텔은 충분히 쓸만합니다. 특히 게임에서 중요한 하위 1% 프레임은 여전히 인텔이 좋은 모습이죠. 실제로 5600X랑 3700X랑 3300X 벤치를 돌린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결론으로 5600X의 하위 1% 성능은 생각보다 아쉽다, 좀 고평가된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평균을 박살을 내버린 점은 대단한 성과입니다. 이 와중에 저걸 비교하는 게 맞냐, 5600X랑 1700이나 1700K랑 비교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태클을 거실 분들이 분명 있으실 텐데, 그럼 당신들이 나에게 대여를 해주시던가요. 뭐 유튜버가 땅 파서 벤치 돌립니까? 기업에서 대여 받거나 제가 사거나 해야 되는데 사서 돌리는 것도 한계가 있죠. 수입이 얼마나 된다고. 유튜버 돈 많이 벌지 않냐 하시는 분들 위에 카드 띄워둘 테니 제가 수입 공개한 영상 한번 보고 오시죠. 실제로 오렌지 동네나 다른 곳 벤치를 보면 5600X하고 1700K 오버 넣은 거다고 하위 1% 프레임 기준으로 비슷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1700K 한번 대여받으면 실제로 진행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이미 5600X랑 B50 보드를 반납해 버렸네요. 결론을 말하자면 게임 성능만 보면 아직 인텔은 완전히 죽지 않았다. 다만 11세대에서 발전이 좀 있어야 하는데 좀 많이 걱정이 가득한 상황입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죠. 안녕.